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민섭입니다.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고 책을 쓰고 책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제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일을 하면 무척 즐겁게 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된 어떤 것들이 있어서 좀 남은 시간 동안 그것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편안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다음 세대 재단의 이 체인지용 컨퍼런스에 2년 전에 한번 초대받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에게 또 대단히 제 삶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여기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저를 소개해 드릴 때 항상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여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요? 네, 패션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상표가 적혀 있어요. 혹시 아는 상표인가요? 네, 지방시예요. 지방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일 겁니다.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지방시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네, 제가 쓴 첫 번째 책의 제목인데요. 이게 제목이 너무 길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세 글자로 줄여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모든 긴 것들을 세 글자로 줄이는 유행이 있습니다. 지방시라고 줄여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이런 책을 썼고 이 열 글자를 세 글자로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도 지방시보다 좋은 게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그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지 않냐, 앞에 첫 글자는 살려야 되니까 뒤에 두 글자를 넣어서 나대다라고 줄이거나 아니면 지방이 무척 중요하니까 지방을 살리고 뒤에는 간자를 살리자, 지방간으로 하면 좋겠다. 네, 뭐 그런데 저는 이 지방시라는 줄임말이 참 좋았습니다. 사실 여기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 지방대, 시간 강사.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단어 무엇 하나도 별로 명품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잘 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고, 이 지방대도 지방에다가 뒤에 대학이란 단어까지 붙으면 더욱 주변적인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또 시간 강사 역시 처우가 가장 열악한 직종 중에 하나라서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모여서 지방시라는 명품이 된다라는 게 오히려 이 처지를 잘 드러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5년 전까지는 대학에서 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논문도 쓰면서 살아가는 동안 저 자신을 행복하다라고 믿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네, 여기 사진을 제가 실수로 빼먹었는데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건강보험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들에게 4대 보험, 특히 건강보험을 보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한 달에 얼마라도 더 벌고 건강보험을 보장받을 만한 일을 해야겠다 하고 맥도날드에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어느 날 하나의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어째서 지식을 만드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햄버거를 만드는 공간인 맥도날드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내가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대단히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연구실에서 이상한 글을 한 편 쓰게 됩니다. 그 글의 제목이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고 대학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제가 대학에서 10년 동안 배운 인문학만큼이나 그 바깥에서 일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배운 것들이 역시 소중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대학에서 나가서도 강의실과 연구실을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든지 나의 지도교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그만두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치 대학에서의 내 삶이 대리인간 같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김민섭이란 사람의 욕망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에게 부여된 어떤 욕망을, 사회적 욕망, 시대적 욕망, 여기에서 말하자면 어떤 영리적인 욕망들을 나의 욕망으로 믿고 그것을 대신 수행하면서 살아온 게 아닌가. 김민섭이란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고민한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나에게 부여된 욕망을 나의 것이라 믿고 살았구나. 이건 마치 대리인간 같은 삶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네, 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노동이 떠올랐어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을 그 노동, 대리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재료를 나르면서도 아주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대리운전이라는 타인의 운전석, 거기에서 바라보는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고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무척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내가 배우는 게 있다면 책을 한 권 쓰자라고 마음먹었고, 이제 한 달쯤 일했을 때 그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어떤 문장이었느냐면, 이 사회는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이구나. 나는 지금 대리운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대리운전을 해왔구나. 나의 욕망으로 나의 삶을 운전해 온 게 아니라 어떤 내비게이션과 같은 타인의 목소리가, 그러한 언어들이 끊임없이 나를 규정하고 통제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대리사회라는 책을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운전이 끝나고 그날 배운 것들을 기록하고 지방시라는 책이 나온 이후에 대리사회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년 전까지 제가 이제 글을 썼던, 그리고 2년 전에 이 체인지온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에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사례와 경험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한 장에 항공권이 있습니다. 인천과 후쿠오카를 오갈 수 있는 항공권인데요. 뭔가 지금 이 시국에 일본의 여행 항공권을 보여드리기 민망하지만 보시면 여기 2년 전 2017년 12월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때가 제 35살이었는데 이때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온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뭔가 대학 연구실을 오래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행도 거의 안 가고 있었는데 뭔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35살이 될 때까지 비행기를 타본 거라곤 신혼여행 갈 때 제주도 가본 게 다구나. 이건 뭔가 억울해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미안한데 나 혼자서 해외여행을 좀 다녀와야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러이러해서 나 아직 한 번도 여행을 못 갔다 왔다. 당신은 좀 어딜 갔다 왔냐 물어봤더니 뭐 유럽, 동남아, 뭐 중국 등등 많이 다녀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다. 내가 2박 3일의 시간을 줄 테니 당신이 가고 싶은 데를 가 보아라. 그래서 2박 3일 동안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제일 가까운 데를 다녀오자 하고 보니까 후쿠오카더라고요. 뭔가 그 정말 왕복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고 왕복 시간이 2시간 정도더라고요. 갔다 왔다 오는데, 그리고 비행기 표값이 너무 쌌어요. 혹시 여러분 이 표값이 얼마쯤 하면 합당할 것 같습니까? 가격이? 아마 뭐 경험자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래도 비행기인데 50만 원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왕복 7만 3천 원의 표가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뭐 저가 항공에 비수기의 평일 뭐 이런 게 꼈으니까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네, 결제를 합니다. 근데 뭐 유류 할증료가 붙으니까 1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게 너무 저렴하니까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출국을 2주 앞두고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별건 아니지만 하루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수술 날짜를 제가 출국하기 하루 전으로 잡아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 그날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저는 그날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의사 선생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전 선택을 해야 했어요. 공항으로 갈 것인가, 병원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어디요? 제 아내가 저한테 돈이 아깝다, 그냥 공항으로 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2박 3일 다녀와서 10년 넘게 불편할 게 보여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기로 하고 여행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사에 전화해서 제가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됐으니 환불을 부탁드려요 라고 했더니 네, 환불이 됩니다. 18,000원을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10만 원이 좀 넘는 돈인데 18,000원이라고 하면 수수료가 좀 많이 과하잖아요. 그래서 좀 화가 났는데 제가 대학에서 나올 때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나를 닮은 사람들에겐 화를 내지 말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상담원도 나와 닮은 개인일 뿐이고, 또 책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그냥 우리와 닮은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 몇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나중에 비슷한 일이 있으면 똑같이 화를 다시 내야 하고, 그건 결국 무엇도 바꾸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분노들을 잘 간직했다가 나와 닮은 사람들과 함께 분노하면 이 사회의 어떤 잘못된 문화와 제도와 언어들을 조금씩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이 18,000원 돌려받느니 이걸 누군가에게 양도하면 그 사람도 나도 조금 더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양도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양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찾아오래요. 일단 대한민국 남자를 찾아와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남자의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한다. 저랑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그 김민섭 씨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의 스펠링과 띄어쓰기가 똑같아야 한다. 띄어쓰기만 달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성함이 섭으로 끝나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섭을 SEOP를 씁니다. 그런데 SEOP, SUP, SUB, SOP, SOB 등등 많은 섭들이 있어요. 띄어쓰기까지 생각하면 김민섭 씨를 찾아도 여행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전화 통화를 듣고 있다가 어서 환불을 받아라. 18,000원이면 우리가 치킨을 한 마리 지금 시켜 먹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전 사실 이 김민섭이라는 저의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 장강명이나 유시민 같은 사람이었다면 검색하면 나만 나올 텐데, 김민섭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좀 검색하면 여러 김민섭들이 나오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김민섭이라는 이 흔한 이름으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겠구나. 김민섭 씨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여행을 보내줘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요즘 일도 어떤 생활도 SNS가 가장 좋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이 글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고 또 댓글로 자기 친구 김민섭 씨를 데려오는 거예요. 너 갈 수 있니? 그래서 이 댓글에 정말 여러 명의 김민섭 씨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금방 찾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메시지가 2통이 와 있었어요. 누굴 보내주지 생각했는데 둘 다 김민섭 씨가 아니라 뭐 기자들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이벤트인데 찾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이틀이 되도록 김민섭 씨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작가 한 분이 댓글을 달아줍니다. 남궁인이라는 작가였는데요. 남궁인 씨는 저랑 동갑인 83년생 남성 작가인데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글도 대단히 잘 쓰고 또 잘생겼어요. 전 이런 사람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남궁인 씨가 댓글을 답니다. 김민섭 작가님,
이 프로젝트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성인 남성이 평일에 2박 3일 동안 그것도 혼자서 여행을 가야 하는데 이름이 같아야 하고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이 같아야 하고 그로 인해 그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10만 원에 불과한데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역시 사람이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남궁인 씨가 한 줄을 더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문학의 역할이겠지요. 한 줄이 더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몹시 분노하게 돼요. 내가 너 때문에라도 꼭 찾겠다 이런 심정이 돼서 정말 더 열심히 찾기 시작했는데 3일째 되는 날 김민섭 씨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보고 연락드립니다. 제가 김민섭입니다. 제가 83년생인데 93년생, 저와 10살 차이가 나는 25살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데 졸업 전시 비용이 부족해서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여행 가기에 적합한 김민섭 씨가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때 메시지가 한 통 또 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봤는데 다행히 기자들도 아니고 김민섭 씨도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를 잘 보고 있습니다. 여행 떠날 김민섭 씨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다른 부분 때문에 흔쾌히 떠날 수 없을까 걱정이 돼요.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숙박비를 부담하고 싶은데요.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와 숙박이 해결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겠죠.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집이 어려워서 시간과 비행기표가 있어도 여행을 쉽게 가지 못할 거예요. 초면에 신뢰를 무릅쓰고 메시지를 드립니다. 대단히 정중하고 다정한 그런 메시지였고 무엇보다도 아마 이건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능력일 거예요. 아직 이분에게는 나타나지도 않은 김민섭 씨에게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을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섭 씨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고 이분이 이제 너무 감사하다, 잘 다녀와서 내가 밥도 사겠다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그 밑으로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는 거예요. 저에게 올해까지 유효기간인 후쿠오카 그린패스 1일 버스 승차권이 2장이 있어요. 전 올해 안에 후쿠오카를 갈 일이 없을 것 같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버스비가 비싸서 교통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하루 종일 교통비가 공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등기로 보내주셔서 김민섭 씨는 이제 항공권에 더해서 숙박비와 교통비를 후원받고 후쿠오카로 갈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댓글이 계속 달렸어요. 어떤 분은 저는 와이파이 렌털 업체 대표인데 김민섭 씨가 꼭 우리 업체의 와이파이 렌탈에 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홍보로 비추어질까봐 두려우니 상표를 지우고 무료로 렌털해드리겠다 해서 통신비를 후원받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후쿠오카 타워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본 야경이 아주 아름다웠다. 김민섭 씨도 이걸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주머니에 입장권이 한 장 남아있는 걸 발견했다. 이걸 보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많은 개인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청년의 여행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기 5일이 남았는데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저에게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를 본 것 같다. 혹시 우리 카카오에서 이 청년의 여행을 후원해도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대학 졸업을 위해서 휴학하고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들었다. 아마 대한민국의 평범한 많은 청년들이 그럴 텐데 김민섭 씨가 여행을 잘 다녀와서 졸업까지 잘 하게 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에서 그걸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걸 돈을 그냥 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작가님이 글을 한 편 써서 주시면 우리 카카오에서 그 새로운 펀딩 프로젝트를 열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설렜던 게 나도 좀 같이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좀 네, 이런 검은 마음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너무 멋진 제안을 해줘서 되게 좀 머쓱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93년생 김민섭 씨 후쿠오카 보내기 프로젝트가 카카오에 정말 메인 화면에 노출이 되고 2박 3일 동안 278명의 사람들이 254만 9천 원을 모아서 이 청년에게 여행 잘 다녀오고 졸업에도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전달해 주게 됩니다. 여기 두 명의 김민섭이 있습니다. 제가 있고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김민섭 씨가 있습니다. 김민섭 씨는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자들이 자신의 가족 사진 같은 걸 보내오면 그걸 캐리커처로 그려서 보내주는 형식으로 후원에 보답을 하게 되었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날 그래도 얼굴은 봐야 도리일 것 같아서 네, 저도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네, 2년 전의 전데요. 네. 그리고 네, 여기 93년생 김민섭 씨가 있습니다. 만났는데 먼저 발권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와서 발권을 했는데 여행사 직원들이 김민섭 씨시죠? 저희가 발권해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업계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좀 회자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김민섭 씨, 근데 제가 딴 데 가서 얘기를 안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병원으로 안 가고 공항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는 중간쯤에 제 아이의 수술이 연기가 됐어요. 저는 제가 다녀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 도저히 내가 가겠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제가 다녀왔으면 전 이 자리에 지금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김민섭 씨와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93년생 김민섭 씨라면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같이 커피숍에 갔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하는 거였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그리고 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을, 그리고 앞으로도 받게 될 질문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정말 뭔가 멋진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대학에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어떤 거였느냐면,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나와서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때 저를 도와준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대리사회라는 책이 나오고 덕분에 이런 책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이렇게 여쭤보았을 때 그분들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대답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뭐였냐면, 그냥 김민섭 씨가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김민섭 씨에게 이 말을 한 순간 김민섭 씨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다. 제가 공항으로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대요. 뭐였냐면 바로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으로 오는 동안 정말 수백 번이 넘는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 김민섭 씨가 몹시 피곤해 보이길래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이렇게 말했더니, 작가님 그게 아니고 제가 친구들하고 그 공모전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 제 몫을 다 하느라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제 몫을 보내놓고 오늘 여행 가려고 온 거예요 하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왜 김민섭 씨를 도와줬는지를 알게 됐어요. 말하자면 김민섭 씨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와 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말하자면
제가 아는 많은 청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과제도 해야 하고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즘엔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김민섭 씨는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단히 평범한 청년이었고,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모두에게 하나의 미션이 생긴 겁니다. 과제가 생긴 겁니다. 이 청년은 여행을 잘 다녀와야만 한다. 그러면 나도 잘 되고 집에 있는 우리 아이도 잘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잘 될 것이다. 어떤 그런 감각들을 다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섭 씨는 여행을 정말로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한마디 말을 했는데, 저는 대학에서 나오면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어디에서든 나의 지도 교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었는데, 그 순간 김민섭 씨가 제가 첫 번째로 만난 지도 교수가 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저 정말 여행 잘 다녀오겠다. 그리고 작가님이 83년생이고 제가 93년생인데 여행 다녀와서 언젠가 2003년에 태어난 김민섭 씨를 반드시 찾겠다. 찾아서 아무 조건 없이 여행을 보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출국장으로 갔는데, 그 순간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내가 받은 어떤 후기들이, 그러한 연결들이 나에게서 단절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다시 연결되고 확장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꼭 2003년생 김민섭 씨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의 누구에게라도 다시 연결되고 확장되겠구나. 저는 사실 그동안 연대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공간에 모여서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단어, 어떤 구호 아래에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해야만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다라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미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튼튼한 줄이 아니라 대단히 느슨하고 얇아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누군가 그걸 잡아당기면서 저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하면, 당신이 거기에 있었구나,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잘 되고 우리 모두 잘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나와 닮은 사람과의 어떤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과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섭 씨를 만나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삶의 태도로 글을 쓰고 또 책을 만들며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속 좀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또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왜 사람들이 오지 않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사람들은 누군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 감각만 공유할 수 있으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체인지온 컨퍼런스에서는 두 개의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좀 짧아서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